낱말 이야기 4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통령이란 낱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대통령이란 말을 하루도 듣지 않고 지나간 날은 별로 없을 정도로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연구한 대통령이란 낱말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몇백 회 동안 낱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낱말의 해석이나 정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의 전문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책이나 사전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대통령,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통령이라는 낱말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됩니다. 저는 아무런 어떤 권위를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을 그건 좀 많이 틀린 거야, 당신이 너무 오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평가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 대통령은 언제 만들어진 말이냐 하는 것을 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보다도 왜 대통령이라고 할까 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대통령. 대는 큰 대자입니다. 크다, 우리가 잘 아는 글자죠. 통은 거느린다 하는 뜻이에요. 뭘 거느린다. 이때 거느릴 때 뭔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사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은 이렇게 이제 발음 요소도 비슷하겠죠. 찬다, 채워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충만한다, 보충한다, 이럴 때 쓰는 것이에요. 이 글자는 상당히 뜯어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런 글자하고 아래에 이런 글자가 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어진 사람인. 근데 이 글자는 부수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는 좀 예외적인데, 원래 이 글자는 무엇이냐면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를 이렇게 거꾸로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가 거꾸로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죠. 거꾸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두 발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충실해졌다, 튼튼해졌다, 그런 얘기죠. 비슷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육자가 있죠. 기를 육자. 아이가 태어나서 몸에 이제 살이 이렇게 붙는, 그래서 기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찰충이다. 실과 찰충을 합친 것은 가는 실을 많이 묶어서 튼튼한 밧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중심이 돼서 근간이 돼서 뭔가 한다,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옷긴 영이에요. 영은 이렇게 옛날에 한복을 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옷깃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검은 선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소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깃과 소매를 합쳐서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는 우두머리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옷깃과 이 소매가 이 옷에서 상당히 드러나 보인다 해서 그렇게 우두머리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하여금 영과 머리 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금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꿇어 앉아서 이렇게 절이죠. 병부절이죠. 사람이 꿇어 앉은 모양이에요. 꿇어 앉는데 어떻게 꿇어 앉았느냐 하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어떤 게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신과 나와 이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여금 영이에요. 명령할 때. 머리혈은 이렇게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는 목을 중심으로 몸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옷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뭔가 크게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우두머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한자 문화권에서 언제 나타난 말이냐 하는 것을 오늘 중심이 되겠는데, 우선 사전을 보니 대통령은 공화국의 원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군주, 어떤 군주제, 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어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대표로 만든 그런 정치 체제를 공화국이라 하죠. 그것의 원수다. 모든 행정을 통할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영어 프레지던트를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 대통령이란 말이 언제
문헌상으로 언제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 1881년에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다 온 이헌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일사짐략이란 책에 최초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일사짐략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 확실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본 신문이 미국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용하는 형태로 이 대통령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 1881년쯤에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대통령이란 말을 알고는 있었고 쓴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한 어떤 출현은 이 일사짐략이 1881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문헌에 나온다.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3번이 나옵니다. 제가 물론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종실록에 2번, 순종실록에 1번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고종 26년입니다. 1889년입니다. 아까 앞에 일사짐략이 1881년이므로 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고종도 대통령이란 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미국에 있다가 돌아온 정권대사로 가 있다가 온 박정량을 이렇게 접견을 합니다. 이제 귀국해서 접견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박정량에게 그 나라에 미국에 주재에 있을 때 대통령이 접대하는 절차는 어땠으며 접견할 때마다 악수로 인사를 하든가 하는 그런 말을 고종이 묻습니다. 결국 고종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물론 알고 있었겠죠. 일사짐략도 이헌영이 고종에게 이렇게 보고한 그런 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물론 알고 있었다. 어쨌든 뭐 다른 책이나 이런 데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1889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 문화권 특히 중국, 일본, 우리 한국 사이에 그 당시에 조선이겠죠. 사이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853년입니다. 1853년은 자 이헌영의 일사 짐략은 1881년이므로 근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것보다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미 처음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그 페리 제독이 이제 흑선 구로분해를 끌고 일본에도 오고 있습니다만 이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필모인데 필모 대통령의 친서를 1853년에 이제 페리 제독이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보면 페리가 가져온 친서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고 화라는 네덜란드 3개국어로 이렇게 된 글자를 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한문본에 이렇게 대통령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니죠. 영어, 한자, 화라는 되어 있으므로 그걸 일본말로 번역을 했겠죠. 일본어 번역문에도 이 한문에 나오는 그 대통령을 그대로 써서 대통령이란 말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1853년에 페리의 어떤 필모 대통령 친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중국에 보면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필모 친서에 한문본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게 진짜 좀 의문이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 당시에. 프레지던트란 영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느냐 하면 두목이다, 감독이다, 또는 통령이다, 총통령이다, 또는 중통령이다. 여기 중은 물이죠. 백성물입니다. 중간에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프레지던트를 음사를 했다고 하죠. 음력을 했다고 할까요? 백리세천덕, 프레지던트를 백리세천덕이란 말로 주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고 대통령이란 말은 중국에 그 당시 없었다. 언제? 1853년에 페리가 가져온 필모의 친서를 일본에 가져온 그 당시에 중국에도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한문본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필모 친서 1853년 7월에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아메리카 대합중국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이제 아메리카를 음사한 것이겠죠. 아메리카 대합중국, 미 합중국이에요. 자, 여기에서 대자가 2개 들어갑니다. 대합중국과 대통령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대통령이란 말이 어떻게 굳어진 낱말이 아니라 통령이란 말의 경칭이라는 것이죠. 대통령.
대합중국도 합중국인데 그렇게 그 상대의 나라를 이렇게 미칭하는 어떤 하나의 외교적 수사다, 미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아메리카 합중국인데 문서에, 외교 문서에 쓰다 보니까 서로 자존적인 어떤 수사로서 대자를 붙였다. 그리고 직책에도 대자를 붙였다. 원래는 통령으로 적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적었다 해서 나타난 것이 대통령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게 출연을 했느냐 하면 그 전에 중국과 청나라죠. 미국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있는데 망하 조약이 있는데 이것이 1844년입니다. 자, 필모 친서는 1853년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9년 전이에요. 미국과 맺은 망하 조약에 보면 대자가 나옵니다. 대합중국 그리고 대백리세천덕 이거 대프레지던트죠. 프레지던트 앞에 대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합중국 앞에도 대자를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필모 진서를 만들면서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대합중국을 아메리카 대합중국 대백리세천덕 자리에 여기에 대자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둘 다 어떤 외교적 수사 내지는 경칭 또는 미칭이다. 그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통령이란 말이 굳어져 있는 낱말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단지 대백리세천덕을 옮기다 보니까 대자를 붙였다는 것이죠. 프레지던트 자체는 백리세천덕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대프레지던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서임으로 한자를 번역해서 썼다. 이 당시에는 특히 청나라라든지 보면 외교 문서를 만들 때는 상대방 나라든 자기 나라든 나라 앞에는 다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조선, 대한 뭐 이런 것도 있고 대조선, 대군주 이렇게 대자를 이렇게 직책과 최고 통치자의 앞에도 대를 붙이고 나라 이름 앞에도 대를 붙였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경칭 또는 외교적 수사를 붙인 것이다. 그것이 망하조약에서 이렇게 이런 용법을 썼고 9년이 지난 다음에 페리에 가져온 필모의 진서에도 바로 이 형식 그대로 해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였다. 당시 중국에 통령이란 말은 썼다는 것이죠. 백리세천덕도 썼지만 통령이란 말도 썼다. 거기에 대자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지 외교 문서에 대백리세천덕은 썼지만은 대통령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쓰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쓰지 않습니다. 중국은. 네. 자, 그럼 그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1854년과 1857년에 다시 조약이 있습니다. 앞에 필모 친서는 1853년이죠. 그때는 대통령이란 말이 문서에 나왔습니다. 친서에.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와 몇 년 있다가 있은 조약에는 1854년과 1857년에 대미 조약문에 대통령 쓰지 않습니다. 합중국주라고 씁니다. 합중국주, 뭐 임금이라는 그런 뜻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쓰지 한 번 딱 친서에 나왔고 그것을 번역문에만 썼지 실제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제 조약문을 만들면서 일본과 미국의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밀당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한 회담 기록에는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이란 말이 이제 뭐 합중국주 이렇게 하지 않고 최종 표현은 합중국주라고 했지만은 서로 말로 할 때는 대통령 아마 이렇게 일본 관리들이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1853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대통령이란 말이 어느 정도 관리들 사이에서 국제정세에 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좀 편하게 쓰여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는데 1862년 이제 여기 1858년에 정식으로 미일수호 통상조약에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일본과 미국이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일본 측에서 허용한 낱말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1858년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4년이 지나고 영화 대역 수진사서라는 이제 일본에서 발행한 영어와 일본말을 대역해서 비교해서 번역한 어떤 조그만 사전에는 이제 이 대통령 말이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통용이 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쓴 일본에서도 통용된 것은 1862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했지만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헌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1844년 미국과 청나라가 맺은 망하조약의 대백리세천덕이라는데 이것이 일단은 기본이 있다. 있었는데 1853년에 페리의 그 필모 친서에 보면 백리세천덕을 통령이란 말로 바꾸고 앞에 경칭 또는 외교적 수사로 쓴 대자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그래서 1853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란 말이 나온다. 물론 중국의 이 필모 친서의 한문본에 물론 나오죠. 대통령이란 말이. 그걸 그대로 일본에서도 번역해서 대통령으로 썼다. 그리고 1858년 5년이 지난 다음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 처음으로 비로소 대통령이란 말이 정식 문서로 들어갔다. 그리고 1862년에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전에 정식으로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많이 쓰여진다. 그것이 우리나라 선진 학자들한테도 그 말은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초로 우리 땅에서 대통령이라는 말은 이현영의 일사짐작이 1881년 상당히 지났죠. 예,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우리 문헌에 등장한다. 그리고 고종실록에도 89년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란 말은 원래 그냥 통령이다. 대는 외교적 수사로 어떻게 붙인 것이 어떻게 고정화되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뭐 제왕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결국 대자를 붙였기 때문에 제왕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자를 떼버리고 그냥 통령하면 좀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면 기자, 대기자라는 말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기자면 기자지 뭐 대기자가 어디 있느냐? 같은 기자인데 굳이 따져야 한다면 수석 기자, 선임 기자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자들을 스스로 대기자라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별로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 아마추어 연구가도 아닙니다만 아마추어 공부쟁이가 추적해본 대통령이란 낱말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